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기덕 쿠 기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가성비 노트북으로 찾아왔습니다. 가성비 노트북 중에서도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바로 레노버의 아이디어패드 게이밍 3i 15IMH i7 레전드 프로입니다. 어우 길어. 제품은 레노버 유통사를 통해서 대여받았고요. 아주 조금의 제작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대신에 제품은 제가 원래 하던 대로 리뷰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레노버에는 2020년 현재를 기준으로 게이밍 노트북의 두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디어패드 게이밍 라인업과 그리고 리전 라인업입니다. 리전 라인업은 비교적 중간 사양부터 고사양의 제품들로 이루어진 반면 아이디어패드 게이밍은 엔트리급에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라인업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가성비 라인업이다 보니 포장은 그냥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은 듯한 일반적인 누런색 박스입니다. 대신에 뭘 샀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실링이 되어 있는데 대여받은 제품이라서 미리 뜯어져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측면에는 이렇게 구매한 제품의 간단한 스펙이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박스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검은색 스폰지로 이렇게 본체가 쌓여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 이제 제품 내부에 2.5인치 하드나 SSD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착할 때 쓰는 키트 같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앤 워런티 가이드, 셋업 가이드, 그리고 레노버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품질 보증서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부에 여기 파워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어댑터입니다. 어댑터 먼저 살펴볼게요. 꽤 묵직한데? 제법 무게가 있습니다. 용량은 135W고 이제 레노버의 독자 규격인 슬림 팁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검은색 천을 벗기면 짠! 본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상은 오닉스 블랙이라고 하고요. 이 제품도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디자인이 특이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이 제품의 전작이 아이디어패드 L340 게이밍이라는 제품이었는데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서 풀체인지를 거쳐서 전작에서의 투박한 이미지를 버리고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한 어반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해요. 어떤 부분을 봐야지 와 이거 진짜 제대로 어반 스타일 디자인이구먼 이라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세심하게 보면 자칫 너무 심플해서 밋밋할 수 있었던 제품을 이런 식으로 라인을 주어서 너무 뻔하지만은 않은 디자인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수! 상판을 보시면 측면에 이렇게 레노버 로고가 있고요. 여기를 열면 레노버 로고가 또 있습니다. 노트북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우와 이 노트북 어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걸 일일이 대답해줘야 되는 그런 귀찮음을 덜어주기 위한 디자이너들의 로고가 엿보입니다. 이 뭔? 레노버 로고는 저렴하게 프린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과 밖 모두 다 이렇게 메탈 재질의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힌지 뒷면에도 보시면 아이디어패드 게이밍이라고 로고를 새겨 놓았습니다. 가성비 라인업 치고는 나름 되게 세심하게 신경 쓴 것 같아요. 노트북 하판에는 이렇게 밀림 방지 패드가 위쪽에 길게 1개, 아래쪽에 2개 있고 통풍구가 있고 1.5W 스피커가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새로운 노트북을 볼 때마다 꼭 테스트해보는 게 있는데요. 바로 한 손가락으로 열어보는 겁니다. 이 제품도 한 손으로 열리는 거 보니 밸런스가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노트북 재질은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 바디라서 저렴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메탈 바디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게임같이 지속적인 고사양 작업을 할 때는 체감상 훨씬 덜 뜨겁기도 하고 그리고 어지간한 생활 충격에는 플라스틱 바디가 메탈 바디보다 충격 흡수도 더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좌측면에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어댑터 홀, 충전 상태를 보여주는 LED 인디케이터, 랜 포트, HDMI 포트, USB 3.1 Gen 1을 지원하는 타입 A 포트 1개, 마찬가지로 USB 3.1 Gen 1을 지원하는 타입 C 포트 1개, 그리고 3.5파이 오디오 잭, 노브 버튼, 파워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충전 LED 인디케이터는 충전 중일 때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충전이 완료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USB Type-C 포트는 데이터 전송만 지원하고 디스플레이 출력이나 충전, 썬더볼트 같은 기능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측면에는 USB 3.1 Gen 1을 지원하는 타입 A 포트 1개와 통풍구가 전부입니다. 우측이 너무 빈약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의 용도가 뭡니까? 게이밍이죠? 게임할 때 이쪽에 주렁주렁 많이 꽂아놓으면 걸리적거리니까 마우스만 딱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15.6인치이고 FHD 해상도의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따로 조사해본 결과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대 밝기는 약 250에서 300니트 사이쯤이 되는 것 같고 sRGB 약 58%의 색 영역을 지원한다고 해요. 게임할 때야 상관이 없지만 이제 색감에 민감하신 분들이 작업용으로 쓰시기에는 약간 아쉽네요. 주사율은 120Hz로 게임할 때는 물론 웹서핑을 할 때도 일반적인 노트북들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베젤은 좌우가 6mm이고 상단은 웹캠과 마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긴 한데 그래도 하단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세 면이 꽤 얇은 편이어서 화면이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웹캠은 프라이버시 셔터를 탑재하여 물리적인 차단이 가능해서 웹캠 해킹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단 힌지 쪽에는 아이디어 패드 게이밍 로고가 파란색으로 새겨져 있고요. 그 아래 하판을 보시면 LED가 내장된 전원 버튼이 이렇게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풀사이즈 키보드고요. 키 간격도 적당하고 누르는 느낌도 상당히 좋고 소음도 적은 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레노버 노트북들의 키감은 다 기본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백라이트는 희귀하게 블루 색상이고 2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캡스락, 넘버락, 펑션락 모두 별도의 LED가 들어가 있어서 상태를 확인하기 아주 좋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기능적인 부분은 아니고 심미적인 부분인데 이 키보드에 새겨진 한글의 폰트가 약간 바탕체와 궁서체 그 사이 어딘가의 느낌이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맑은 고딕으로만 해줬어도. 트랙패드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키보드를 기준으로 하면 중앙에 있고요. 꽤 넓은 편에다가 조작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스펙을 좀 살펴볼 건데요. CPU는 인텔의 10세대 코멜레이크 H i7 10750H가 탑재되어 있고요. 헥사코어의 12스레드를 가진 제품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20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램은 DDR4 8GB가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온보드 방식이 아닌 일반 노트북용 램 슬롯이 2개가 떡하니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은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SSD는 SK 하이닉스의 M.2 NVMe 256GB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80mm짜리가 아니라 42mm짜리 슬롯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진짜 왜 이걸 넣었을까요? 이런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2.5인치 슬롯이 추가로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에다 하드나 SSD를 추가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X 1650ti가 탑재되어 있고요. CPU와 그래픽카드의 발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히트파이프가 전작보다 더 커졌고 이렇게 팬이 2개가 있는데 이 팬의 날개가 무려 70개 정도가 있어서 냉각 능력을 극대화시켰다고 합니다. 소음은 어떤 대충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4K 시청을 하거나 웹서핑 같이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팬이 거의 안 돌아요.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걸 하거나 영상 편집 같은 좀 빡센 작업들을 할 때는 이 정도입니다. 성능을 점수로 확인해보기 위한 벤치마크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돌려봤습니다. 먼저 CPU-Z 테스트입니다. 실행 결과 점수는 싱글 스레드 527점, 멀티 스레드 3794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네벤치를 실행해봤는데요. 실행 결과 점수는 멀티코어 2808점이었습니다. SSD의 성능을 확인해볼 수 있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입니다. 실행 결과 읽기 속도는 1960MB/s, 쓰기 속도는 902MB/s였습니다. 그래픽 성능 확인을 위해 3D 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실행시켜 보았는데요. 점수는 토탈 8922점, 그래픽 스코어는 9878점이었습니다. 타임스파이도 실행해본 결과 점수는 토탈 3890점, 그래픽 스코어는 3666점이었습니다. 이제 실제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면 유튜브에서 4K 영상 같은 것은 문제없이 잘 재생이 되고요. 8K 영상까지도 잘 재생이 됩니다.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도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라이트룸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툴들도 구동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도 4K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해봤는데 인텔의 퀵싱크 덕분에 커서를 여기저기 옮겨가며 프리뷰를 재생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임도 간단하게 플레이 해봤는데요. 그 전에 이게 게이밍 노트북이다 보니까 벤티지 for 게이밍이라는 최적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쿨링 모드나 게임 실행 시 앱 자동 종료, 네트워크 향상 등 여러가지 기능들을 원클릭으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몇 가지 게임들을 플레이해본 결과입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훈련장에서 테스트했을 때 옵션은 매우 낮음으로 하고 플레이하면 프레임은 60대에서 70대 후반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CPU 온도는 최대 77도, 그래픽카드 온도는 약 75도였습니다. 울트라로도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프레임은 50 초반대에서 70 초반대 사이였고 CPU 온도는 마찬가지로 최대 77도, 그래픽카드도 약 75도였습니다. 그 다음은 콜 오브 듀티 워존입니다. 그래픽 옵션은 다음과 같고요. 플레이하면 프레임은 약 60대 초반에서 80대 후반이었고 CPU 온도는 최대 89도, 그래픽카드 온도는 최대 79도였습니다. 그 다음은 발로란트입니다. 그래픽 옵션은 다음과 같고요. 프레임은 약 100대 초반에서 170대 초반이었고 CPU 온도는 최대 81도, 그래픽카드 온도는 최대 71도였습니다. 니드 포 스피드 히트입니다. 그래픽 옵션은 다음과 같고요. 프레임은 40대 초반에서 60대 중반이었고 CPU 온도는 최대 89도, 그래픽카드 온도는 최대 79도였습니다. 블루투스는 5.0을 지원하고 무선 네트워크는 와이파이 6를 지원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45W로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스펙상으로는 최대 7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전원 모드를 최고 성능에 세팅하고 볼륨은 50%로 맞춘 후 와이파이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해보니 약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는 약 2.05kg, 어댑터까지 들고 다니게 되면 약 2.66kg으로 노트북 자체는 15인치 게이밍 노트북 치고 꽤 가벼운 편인데 어댑터 무게가 조금 아쉽네요. 사운드 같은 경우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레노버의 아이디어 패드 게이밍 3i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일반 버전과 프로 버전이 있는데 일반 버전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GTX 1650이 들어가 있고 프로 버전에는 GTX 1650 Ti가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름에 i5가 들어가 있으면 CPU가 i5이고 i7이 들어가 있으면 CPU가 i7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명에 W10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윈도우가 설치돼서 나오는 제품이고 그 단어가 없으면 이제 프리도스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제품은 이제 윈도우 10까지 설치되어서 약 12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이었고 더보기란에 이제 프리도스 제품과 함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가능하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자주 울리지 않을 테니까. 그럼 이만!